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벌써 2024년 12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제가 60년대에 학교 다닐 때 2025년도 얘기만 하면은 아득한 앞날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사실상. 그런데 이 시간까지 이제 왔다. 그렇게 이제 보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의 국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것이 잘 풀리기는 힘들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지금의 국제사회라는 게 곳곳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전에는 개발도상 국가에 대해서는, 혜택도 주고, 최혜국 혜택 국가라 해서 혜택도 주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서로 상호주의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국제사회라는 게 꼬이잖아요. 그게 풀릴 수가 있나요? 서로 관세 경쟁, 거기에다가 또, 여기저기서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그 전에 보면은 러시아의 애국의 러시아 돈이 묶여 있는 것도 꽤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서 이자가 나온다, 나온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해가지고 건드린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문제도 쌓여서 이제 국제사회라는 게 지금의 이쯤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들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사회가 20년, 30년 전의 국제사회로 되돌아가기는, 지금의 여러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인구가 많고 과열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이렇게 온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건.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가 그래요. 사람 많고, 전 세계가 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결과도 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꼬인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의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점점 이제 냉전 시대가 더 심하게 되고, 또 각
나라끼리끼리, 그러니까 유유상종으로 가는 나라들끼리 결속이 더 강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전쟁을, 그 포성이 멈춘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지금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그 대포 소리, 총성이 멈추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꼬인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 경제 전쟁이에요. 곧.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할까요? 그 러시아에 그 묶여 있는 외국에 동결된 재산에서 뭐 이자가 나오든 뭐 원금이 나오든 거기에서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분을 이제 인출해 가지고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다가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잠깐 그런 얘기 나오더라.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어요. 남의 돈에 손을 댄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앙금이 이제 쌓이면은 지금의 당장 그 휴전을 한다고 해도 경제 전쟁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도 위험해져요. 지금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지만은 브릭스 기축통화를 지금의 달러 기축통화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뭐 통화에 도전한다. 가상화폐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든지 혼란스러워. 가상화폐도 세계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류의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축통화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해서 총성이 끝난다고 해도, 그 상호주의 국가들끼리 무역 전쟁도 잘 안 하고, 기축통화를 브릭스를 없애고,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돌아가기는 지금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다. 예전처럼 돌아가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지 말고 맺었던 조약도 없애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약이라니 그렇게 맺었는데 하루 아침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조약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또 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경쟁이 지금의 전쟁을 총성을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옛날에 30년 전에로 돌아간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도 여러 국가들이 서로 이발을 맞대고 농담까지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 옛날 시절까지 돌아간다는 건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인구 증가에 의한 치열한 경쟁, 그다음에 환경 파괴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 파괴가 되게 되면은 치열한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세계에서 알아주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각자 도생 국가가 생기는 국가 형태가 된다. 옛날에 다른 나라들이 관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유자재로 수출도 하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뭐, 또 SNS 이런 것도 또 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풍선을 갖다 띄운다. SNS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뭐, 그게 이제, 정보가 새 나간다. 뭐 해서, 그것도 규제를 한다. 뭐 한다. 서로 그, 경제, 전쟁,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냉전, 그러니까, 치열한 그 경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휴전을 한다 해서, 좋아질 수는 없다. 정말로, 사무치는 그런, 이제,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동결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통성이 없어진다, 국제사회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협조를 해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거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 이런 것도 기초통화, 를 이용하는, 원래 기초통화국으로 인정되는 것은 경제 가치를 변함없이 돈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나라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이제 기축통화를 하는데, 기축통화도 여기저기서 이제 도전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들만 기축통화를 지금 몇십 년 뭐 오랫동안 했잖아. 그런데 우리 나라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성이 먹고 휴전을 한다고 해도 20, 30년 전에 옛날로 돌아가기는 지금에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잖아요. 지금의 경쟁이, 이게 치열한 경쟁이 왜 생겼나요? 인구 증가에 이제 환경 파괴되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전에는 국가들 간의 기술력이라는 게 차이가 많이 생겨서 평준화가 안 되고, 독점하는 시대에서는 서열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에는 전 세계가 기술력이라는 게 거의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등히 우월한 기술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예전같이 확연히 드러나는 나라는 없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비핵화에 그래도 비핵화를 하자고 유엔에서 그래도 협의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협조를 해주고 동조를 하고 경제 제재 이런 데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말빨이 먹혀 들어서 가지고 조금이라도 동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전혀 유엔의 기능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다.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 마당에 뭐가 되겠어요?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다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을 할 때 조건을, 북러 동맹 조약을 파기해라. 그리고, 북러 관계가 밀착되기 전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또 러시아에서 하는 조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지내라. 그럼 중립국으로 지내는데 다시 침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러시아가 침략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면은 나토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보존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두 개는 절대로 허용을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러시아에 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새 출발하고 예전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 관계가 없이 예전하고 똑같이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나라를 전부 다 러시아에 넘긴다는 건 있을 수도 없죠, 그게. 러시아에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밀착을 했는데, 나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극과 극의 원리를, 이용한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었고 파병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전보장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외국에 돈이 있는 것을 동결시키고 그거 사용하고 이자까지 사용한 것을 물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에는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게 됩니다. 만일에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의 관세 경제 전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대만 관계도 그게 또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중국에서는 대만 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런데 대만 관계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만 관계가 생겨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완전히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난다고 해서 대만 관계, 그 다음에 시리아 관계, 그 다음에 중동 관계 이런 것이 언제 또 일어날지도 모르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한테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을 저렇게 점령한 것을 그냥 다 줘버리고 거기서 휴전을 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 하자는 대로 해서 휴전을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한국 남북 관계가 이렇게 심하게 나빠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됐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볼 때는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면 돌파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완전 회복을 하고, 완전 100% 회복을 하고,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고 중립국가로 남든지, 아니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그렇게 이제 방법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미군이 주둔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스라엘식으로 이제 동맹을 맺는다든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다든가,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토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종전이 돼야 이제 정면 돌파가 된다. 러시아하고 북러 관계 동맹 관계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동맹 관계를 맺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을 어떻든 간에 빨리 끊는다고 해서 국제 알력 갈등이 갈등은 계속 간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이 아마 전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 될 겁니다. 러시아나 그다음에 중국, 거기에다가 브릭스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 전쟁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총성이 멎는다고 해도 그 총성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총소리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